자, 반갑습니다. 신윤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급 과정에서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10장이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다형성, 폴리모르피즘이라는 것과 그리고 버추얼 펑션이라고 해서 가상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형성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만 딱 정의를 하자면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다형성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번 들어보셔라 라고 하셨던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형성이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 있잖아요. 그죠? 참조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다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두고 여러 개의 클래스가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손 클래스들끼리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독립적인 자손 클래스끼리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함수의 리턴 타입이나 매개 변수나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 클래스의 뭡니까? 인스턴스 참조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넘겨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자식 클래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결과를 다르게 우리가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성질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폴리모르피즘이라고 해서 마늘다자에 형태형자에 성질의 성자를 써서 다형성이라고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다형성은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면 다 들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활용을 할 줄 알면 프로그램이 아주 이 개념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아주 보기 좋게 잘 코드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가 있어요. 그죠? 무기 객체. 무기는 뭐 공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공격하는 어택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무기의 상속,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에는 뭐 미사일도 있을 수도, 미사일도 무기고, 총알도 무기고, 그리고 대포도 무기고, 칼도 무기고,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무기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무기들은 뭐예요? 어택이라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어택의 기능이 각기 다르죠. 칼은 어택을 하면 칼로 베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총이라면 총을 쏘았습니다. 아니면 대포라면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가 예전에 제가 카 해서 카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포인터 타입으로 해서 카 해서 여기에다가 new 해서 스포츠 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짠 하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부모 클래스예요. 참조 변수, 포인터 변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식 클래스였죠.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은 카 클래스에 다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자식 클래스에서는 계속 추가해서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업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 근본을 보세요. 근본. 카 클래스다. 그죠? 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츠카에 만약에 터보라는 기능이 있으면 얘는 아무리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가 손 치더라도 근본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카에는 터보라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놈은 터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못 써요. 왜? 근본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면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프로덕트에는 뭐예요? 상품이잖아요. 여기에도 TV, 오디오,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쭉 수많은 프로덕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러한 프로덕트들은 팔기 위해서 프라이스, 비용이 있죠. 이거의 제품의 단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뭐 또 프라이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상속받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바이어라는 구매자가 있다면 바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뭐 어디에 가면 뭡니까? 삼성 디지털 프라자, 뭐 LG 뭐 그런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뭐 판매 대리점 가보면 우리가 바이어 고객이단 말이에요. 그 고객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이어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회원 정보를 입력받고 그 사람이 바이를 하는데 여기에 매개 변수로 TV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디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제품 양산이 돼서 시제품을 통과해서 이제 대중화를 하고 있는 상용화를 하는 그런 제품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바이라는 메서드는 도대체 오버로딩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TV는 TV대로,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아예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을 짜줬다면 여기에 상주를 해야 될 겁니다. 상주를 해서 오늘은 완전 재고 파악 직원처럼 여기에는 오늘은 뭐 TV에 32인치가 들어왔네. 그러면 32인치 보이드 바이 32인치 TV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바이 메서드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노가다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프로덕트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프로덕트를 넣으면 모든 클래스들, 상품 클래스들, 가격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은 프로덕트를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이 프로덕트의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넣으면 곧 이러한 코드와 똑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 메서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코드를 엄청 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되고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각 뭡니까? 이 다형성이라는 게 여러 개의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를 의미하죠. 동일한 기능을 바이를 하는데 TV 프로덕트를 이렇게 해놓고 TV가 인스턴스가 들어왔다. 자식 클래스. 그러면 TV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무엇을 샀다. 무엇을 샀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기능을 구현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해 안 가도 좋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익혀 나가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가상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순수 가상함수와 일반 가상함수를 나눠요. 근데 이 가상함수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멤버 함수의 원형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건 지금 구현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현부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일반 가상 함수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버추얼 해서 멤버 함수의 원형 하고 여기에다가 원형에다가 이꼬르 제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우리가 순수 가상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상 함수는 부모 클래스에서 선언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오버라이딩을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함수의 선언부가 같고 메서드의 구현부가 틀린 거. 그죠? 그래서 일반 가상함수는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순수 가상함수는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함수의 기능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인스턴스도 생성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고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 개 빠졌는데요. 제가 여기 블럭을 하나 뺐네요. 여기 요거 지우고요. 이렇게 블럭이 들어가는 거. 요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상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가상함수, 그리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순수 가상함수로 이렇게 나뉜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가상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들과 간단한 예제를 들여서 저는 원래 미리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보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다형성이란 이런 이제 나오죠. 자, 객체지향 개념에서 다형성, 폴리모르피즘이란 하나의 기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 함수를 우리가 똑같은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으면 뭐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걸 상속받는 객체들, 자식 클래스들이 많다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이란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다룰 수 있는 성질을 다형성이라고 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C++에서의 다형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함수 중복정의, 오버로딩이다, 그죠? 예. 그리고 연산자 중복정의, 이것도 해봤죠? 이것도 크게 분류를 하면 다형성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함수의 중복정의는, 오버로딩은 함수명이 동일하죠. 동일한데 각각 새로운 함수, 즉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함수, 뉴의 개념으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죠. 근데 동일한 함수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함수, 메소드지만 매개 변수에 따라 달리 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멤버 변수명이 여러 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적을 지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형성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울러 연산자 중복 정의도 마찬가지죠. 같은 플러스인데 이게 이항 연산자로 여기에 정수가 오는 기능과 여기에 객체가 들어왔을 때의 기능이 다르죠. 이걸 우리가 재정의에서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같은 플러스인데 들어오는 양옆에 피연산자, 오퍼랜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다양성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학습할 다양성은 실행시간 다양성으로 가상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양성의 종류에는 컴파일에서 다양성, 이거는 함수 중복정의하고 연산자 중복정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왜? 컴파일 시간에 이미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쉬프트 연산자, 이거 오버로딩을 하든 플러스를 오버로딩을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가 객체에 재정의가 되어 있으면 색깔이 바뀌었죠. 기억나나요? 예. 그런 거는 전부 다 컴파일 때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실행 시간, 그러니까 런타임 시의 다양성은 우리가 가상함수를 하나, 이제 일반 함수에서 이제 가상함수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서 실행을 할 때 어떤 객체의 어떤 객체의 멤버 함수가 호출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메서드명이지만 다르게 기능을 작용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실행시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행시간 다양성이란 객체들의 타입이 다르면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도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곳에 모인 동물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게 하고 싶으면 어떤 동물인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스피크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그래서 받은 동물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내겠죠. 예를 들어 강아지한테 스피크라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가 보낸다면 강아지는 고유의 짖는 소리, 멍멍이라고 할 것이며, 고양이한테 스피커를 메시지를 보내면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게 바로 객체, 즉 강아지 객체냐 야옹이 고양이 객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음악을 플레이한다. 그러면 재생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플레이 기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상 클래스에서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플레이라는 가상함수를 만약에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거를 상속을 받는 애들은 많죠. mp3 플레이어도 있고 오디오 플레이어도 있고 CD 플레이어도 있고 그리고 뭐 차에 달려 있는 뭐 카오디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객체들도 다 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각기 mp3 뭐 오디오 뭐 그리고 뭐 비디오 곰 플레이어도 그렇고 뭐 다 제각각 플레이되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한번 보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측에서는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실행 시간에 객체의 타입만 보고 그 객체를 찾아가서 정의되어 있는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적합한 동작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성은 객체 지향 기법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동일한 코드로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향형 변환이라고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캐스팅이라고 하고 반대로 하향형 변환이라는 것은 다운캐스팅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형 변환은 한번 보죠. 뭔가 상향이라니까 위로 가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다양성은 객체 포인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얘는 이제 무조건 포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쓴다라는 것은 뭐와 직관된다? 동적 메모리하고 연관이 되죠. 그죠?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메모리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객체 포인터는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즉 주소죠. 참조 변수이고. 그죠? 그래서 설명을 위하여 몇 가지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는 동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애니멀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도그와 캣 클래스를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객체 포인터도 타입에 맞는 객체만을 가리킬 수 있다. 맞잖아요. 우리가 int 해서 기본형 타입으로 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p라고 선언했다면 얘는 반드시 int num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 타입이 int여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봅시다. 예를 들면 도구 객체의 포인터는 도구 타입만의 객체만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게 원래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코드를 생각해 보죠. 애니멀의 조상 클래스의 포인터, 즉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하는 변수예요. 그런데 new해서 힙에다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도그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주소를 애니멀의 주소를 참조하는 주소에게 던졌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쵸. 이거는 제가 이미 앞서서 앞에서 코드를 설명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속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에러 나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다형성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상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전제 조건이 뭐? 상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상속이 되어야 전제 조건이 되어줘야 이 코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면 전부 다 독립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거 지가 가르쳐야지 조상이고 자식이고 뭐 없잖아요. 상속을 안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성립을 안 하는 거고 상속이 되었다면 이 코드가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자, 앞에서 본 문장은 애니멀 타입의 포인터로 독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을까? 놀랍게도 컴파일러는 아무런 오류 메시지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저도 애니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애니멀 포인터로 가리키셔도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식 객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속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애니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캣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라이온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예, 요렇게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타이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객체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 객체의 멤버들, 프라이빗 생성자 멤버를 제외하고는 다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이기도 하죠. 만약에 아무것도 상속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것도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하는 코드가 없어. 그럼 조상 클래스와 똑같죠. 만약에 프라이빗 멤버가 있으면 내용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부모 포인터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정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포인터가 들어가면 C++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바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정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어차피 포인터가 참조 변수로 바뀐 거 자바로 가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은 약간 바뀌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다형성의 핵심이 되므로 잘 이해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를 포함하고 있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상속받으니까 부모 클래스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그램도 보면 도그는 이렇게 애니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캣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멀의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만 봐도 우리는 아하 상속 계층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상속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인터 타입의
변환을 상향형 변환, 업캐스팅이라고 한다. 상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객체 포인터가 상속 계층도에서 부모 클래스 쪽으로 가리킨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애니멀이 있고 도그가 있고 캣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상속이 되어 있다면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애니멀 포인터 PA 해놓고 new 도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 도그의 주소가 위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상속에서 배웠다시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멤버의 개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쵸?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향형 변환, 우리말로는. 알겠죠? 그래서 상향형 변환을 하면 자식 클래스 중에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부분만을 포인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즉 이 말은 여기에 만약에 스피크가 있어. 스피크가 있고 여기에 스피커에서 오버라이딩이 됐어. 그러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는 도구이기 때문에 스피크 얘도 가지고 있으니까 호출하면 오버라이딩 된 얘가 호출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도구만의 특징인 또 물다 무는 거 말고 뭐라고 할까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걔가 아무튼 걔의 특별한 기능이 여기에 추가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 근본은 애니멀이죠. 애니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면 아시다시피 부모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붙어서 독립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얘의 근본은 PA니까 그러니까 얘의 근본은 애니멀이니까 얘가 받은 것은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가 더 추가한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한테 선언되어 있는 내용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봐야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일단은 맞죠? 그죠? 요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앞에 1번 문장이 바로 요거죠. 그죠? 1번 문장이 실행이 되면 도구 객체 중에서 애니멀에 해당되는 부분은 PA를 통해서 포인터죠. 사용할 수 있지만 도구 객체의 다른 부분은 PA를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근본 뿌리 근자를 제가 예전부터 객체지향 들어오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근본이죠. 근본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된 거다라고. 그리고 상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인스턴스를 만들면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의 멤버를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못 건드리죠.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이 다르잖아요. 근본이.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완전한 소스를 통해서 상향형 변환을 분석하여 보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요까지만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스피크 이렇게 애니멀 스피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멍멍으로 얘는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부모 클래스에. 선언부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캣도 마찬가지죠. 상속을 전제하에 둔다라고 했어요.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야옹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애니멀에서 A 하고 new dog, 독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A1에 스피크를 호출을 하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내용, 여기 키워드를 붙이지 않아서 A1에 대한 스피커를 호출하니까 얘의 근본이 애니멀이죠. 그러니까 얘는 애니멀 스피크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2에 스피커를 외치니까 야옹이 출력이 안 되고 근본이 애니멀이니까 애니멀 스피커를 이렇게 또 출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A1에 AG 하니까 지금 부모 클래스에 조상 클래스에 AG라는 놈이 멤버 변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인스턴스는 도그란 말이야. 도그에는 AG가 있어. 그죠? 근데 얘는 AG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AG가 없으므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간단하지만 이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클래스를 어떻게 짜고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힘들어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뭐예요? 다양성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바에서 뭐 또 인터페이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측의 코드는 A1은 애니멀 포인터이지만 도구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제는 이거를 그냥 상속 관계가 되어 있으면 부모 클래스로 이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리에 이제는 좀 심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아예 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외워라. 외우는 게 제일 편하다. 그리고 근본을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 두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야 프로그래밍 할 때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도구 객체는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속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2도 애니멀 포인터지만 캣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A1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AG를 참조할 수가 없다. 왜? 근본이 틀리죠. AG 변수는 애니멀 클래스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근본을 보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쓸모도 없어요. 그죠? 왜? 각기 제각기 지금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달리 호출이 돼줘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다양성이란 객체의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도구 객체나 캣 객체가 모두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 코드는 다양성이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업캐스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식에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주소가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 그런데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되면 나는 이게 호출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 또 이걸 호출했을 때는 이걸 호출하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해야 진정한 다양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다양성이 동작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자, 아무튼 현재 우리가 봤던 거는 다형성이 무엇이고 가상함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고, 이렇게 다형성에 대한 형변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